아, 이혼하면 행복할 것 같니? 제가 네. 한동안 이상한 일을 경험했는데요. 자꾸 상담을 하러 와요, 저한테. 전화도 오고 뭘 많이 했어? 뜬금없이 연락을 받던 연예인도 있고 그래요. 이제 언니인데 선배인데 이 경우에는 남편이 결혼한 지 그때가 8년 정도 됐을 때인데 6년간 내연녀가 있어. 뭐야? 근데 그 여자가 아는 여자인 거야. 심지어? 응, 여자가 아는 여자고. 아는 여자. 뭐냐면 그 부부가 이혼을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피해를 다 뒤집어 쓰고 이혼을 해갖고 너무 힘들게 사는 여자였던 거예요. 연민과 동정을 맞아. 그래요.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사실을 딱 들켰을 때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 그런 거. 딱 결혼하겠다 그러고 얼마나 황당해요. 이 와이프 입장에서는 어떻게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냐. 10년 동안 내가 당신하고 어떻게 살았고 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.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. 그랬더니 너는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는데 얘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. 근데 남편이 바람 났을 때 씩씩하나? 정말 많이 듣는 얘기예요. 그거는. 남자들은 많이 그래. 정말 많이 듣는 얘기예요. 너무 저도 많이 들었었고. 근데 지금 그 선배가 시어머니가 굉장히 아프셔서 병수발을 들고 있었어요. 같이 한 집에 살면서. 그리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굉장히 24시간 케어, 심리적으로 아주 심신미약 상태의 아들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 언니는 너무너무 그 집안에 신경 쓰게 많았고 또 하나는 이 언니가 그 남편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사랑했던 거야. 그러니까 이 남편에 대한 사랑이 무척 크니까 어머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안고 산 거예요. 그런 사람은 어떠냐면 남편한테 진짜 잘해. 정말 헌신적으로 잘해요. 말하자면 이 남편이 주제 파악을 못해서 바람이 난 거야. 내가 보기에는 저 남편은 언니가 너무 잘해주니까 자기가 정말 대단해서 잘하는 줄 알고 주제 파악이 안 됐다. 헌신하면 헌신작 취급한다니까. 맞아요.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언니 억울하지만 그 사람이 주제 파악을 하는 기회를 줘. 왜냐하면 언니가 이혼을 해서 이 사람을 잊고 살 수 있으면 제일 짱이지 멋지지. 진짜 너무 나도 지금 속이 터지고 억울해. 그러니까는 확 이혼해갖고 진짜 큰 코 다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언니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너무 괴로워서 못 살 거야.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신경을 쓰이더라도 안 쓰이는 척. TT 그 노래 가사랑 똑같은 거예요. 마음하고 다르게 연기하라는 거지. 관심 없는 척. 가서 살아. 만나. 실컷 해. 오히려. 그리고 언니가 막 무슨 일이라도 잡을 하나 찾아. 그래서 관련 없이 다른 데 몰두하고 남자친구도 있는 척 해. 정말.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거지. 왜냐하면 와이프가 이제 관리를 안 해주잖아요. 신경도 안 쓰고, 신경도 안 쓰고 그리고 아이하고 어머니하고 다 등을 돌린 거예요. 이 상황을 아니까 외톨이가 된 거지. 그래서 결국 그 여자랑 정리를 했어요.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났지만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생각난대. 그때 겪었던 게 괴롭대. 하지만 그때 그렇게 해서 이혼 안 한 게 자기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더라고.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. 남을 헤어지게 하는 일은 안 하고 싶어. 근데 이혼하라고 조언한 적은 없어요? 어떤 상황에서도? 네, 없어요. 그 이유가 왜냐하면 내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. 지금 그러신 거고. 당연하죠. 네. 왜냐하면 이혼의 반대자죠. 제가 나중에 노력한 거를 처음에 했다면 그렇게 됐을까? 그때는 뭐냐면 내가 내 주제 파악을 못한 거지. 억울하기만 하고 분하기만 하고 원망스럽기만 했던 거죠.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는 케이스가 있어요. 저도 하기를 잘했다고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요. 그렇지만 과정에서 노력은 상대방의 잘못뿐만 아니라 내 주제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. 진짜 저는 대단하다. 나 너무 심각하게 말했나? 아니, 저는 수경 씨랑 정반대예요. 예. 제 친한 후배들이 정말 사악한 아내와 살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있으면 또 제가 원래 편파적이잖아요. 편파적이 극단적이니까 난 충고가 당장 이혼해라. 그런 싸가지가 없는 아내는 철저하게 응징을 받아야 되고 그 대가를 치러야 돼.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. 근데 이혼은요, 네.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. 네.
정말 이혼할 커플은요 안 물어봐요. 맞아요. 정말 이혼할 커플은 맞아. 가서 상담 안 해. 물어본다는 건 미련이 있다는 거야. 진짜 이혼을 해야만 맞는다라는 사람들은 알아서 이혼의 길로 가게 돼 있고요. 그 전에 어쩔까 이럴까 저럴까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거는 아직 살만하다는 뜻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가급적 살 수 있도록. 왜냐하면 폭력이나 이런 걸 참고 살 필요가 전혀 여자들은 없어요. 그런데 세상의 폭력이라는 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. 이혼을 했다는 아니, 그 수홍 씨가 만약에 지금 너무 결혼 생활이 힘들어서 이혼하려고 왔는데 상담자가 나랑 수경 씨야. 네. 그러면 저쪽은 절대 이혼은 안 되고 당장 이혼해야지. 그러면 오히려 제 말을 들으면 이혼할 생각이 멎어지지 않을까요?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성급하게 이혼하려고 하지?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그렇게 싫고 싸움하고 원망스러운 배우자인데도 남이 누가 그 사람 욕하죠. 싫어져요. 그 사람 미워져요. 그래, 맞아. 그럴 수 있어. 그래서 내가 이혼하라 그러면 다 이혼 안 해. 다 실패야 나는. 그리고 다 이혼 안 해. 다 실패야 나. 아무도 이혼을 못 시켰어. 헤어져야 돼 나는. 이혼 전도사 때. 저 같은 경우도 의외로 상담 많이 와요. 저는 딱 그래요. 너 이혼할래? 그러니까 이혼한대. 진짜 할래? 결심했어? 한대. 오케이. 난 그래서 바로 변호사 들어갔는데, 변호사 사무실 들어갔는데 양소영 변호사한테 많이 소개시켜줬어요.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소개시켰어. 바로 들어가가지고. 그래서 이혼시키는 팀이 몇 명 있는데. 몇 명 있어요. 여기는 성업이네. 몇 명 있는데. 여기는 잘 되네. 그래서 소영이가 가끔씩 오빠 나랑 공업할래? 이런 농담도 해. 농담도 했는데. 그런데 다 이혼을 잘 시켰다라는 생각이 들어. 다 행복해요. 여자애들이 다 행복하고. 근데 또 힘든 게 또 하나 있어요. 뭔데? 이혼을 시켰잖아. 재혼을 또 시켜달라는 거야. 사무실을 두 개 차려야겠네. 이혼 사무실. 재혼까지 시켜줘야 돼요. 이혼해서 재혼까지. 오빠, 이혼까지 해줘야 되는 게. 근데 나는 그러면- 정확하게 해줘. 흥민 씨는 저기 이혼도 시켜주고 재혼도 시켜주고 4명 해줬어요. 나는 이혼도 받는데 재혼도 받는데 나는 다 받는데 진짜 상황이면 재혼할 겸 뭐하러 이혼을 해요. 죽었다 깨나도 나는 다시는 누구도 만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. 진짜 학을 띈 상황에서 그게 그 정도 단계가 안 되면 이혼 안 한다니까. 그 정도 단계가 돼야지 이혼이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어마어마한 일이에요.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.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. 첫째, 혼자 있는 일을 굉장히 우습게 봐요. 제가 실제로 겪었던 거 뭐가 있냐면 뭐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같이 이제 회식을 하거나 제가 이 알코올 분해 요소 간이 잘 그걸 못해서 술을 못 마셔요. 그래서 술을 잘 안 마시니까 맨정신 술자리 경력 20년. 근데 혼자 있는 여자들은 그런 자리에 가게 되면 10중 8구 취한 척하고 남자들이 뭔가 내가 도와줄까 뭐 이런 걸 해요. 아예 다니질 말아야 돼. 아예 다니질 말아야 돼.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세상의 폭력이라는 게 때리는 폭력만이 아닌 거예요. 그럼요.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정말 단단하지 않으면 견디기가 어려워요. 게다가 자식이 있어. 이런 상황이 있다면 그거를 내가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위기가 닥쳐. 견디기가 어려워. 그럴 때 시계추원리예요. 예전에 남편하고 극인 사람이 나타나. 그러면 그때 문제가 재혼의 실패율이 높거든요. 이유가 뭐냐면 이때 싫었던 거, 실패했던 이유가 있잖아요. 그것만 보는 거야. 그런가 그렇지 않나. 맞아. 나머지는 안 보는 거야. 맞아요. 나라는 사람은 똑같이 나잖아요. 그럼 부부가 헤어지는 마당에서는 한 사람 잘못이 아니거든. 그래서 두 번째 그 재혼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해요. 저는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이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했으면 돈 많은 남자만 찾아요. 그렇죠. 공피판 생활하기 싫다고 그런 거 되게 많죠. 뭐 불안했으면 안정적인 사람을 찾는다라든지 뭐 이런 것만 찾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혼하면 되게 아이들도 있는데 그러면 전처나 전부자식 아이를 내가 극복할 수 있느냐를 먼저 따져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서로 너무나 속았다 이렇게 된 경우 되게 많이 봤어요. 저는 이제 네. 타로 수업을 하면서 아내와 앞으로 뭐 이혼을 하나 잘 사나를 물어봤어요. 그때 이제 제 카드하고 이제 아내 카드가 나오는데 나는 기회가 오면 이혼하겠다야. 타워에 벼락이 떨어지기만 하면 깨지겠다야. 항상 성격이 그렇잖아, 성격.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내는 절대 이혼은 없다요.
그리고 앞으로 사이가 더 좋아진대. 이제 인생 끝났어요. 이제 이혼. 사이가 더 사이가 더 좋아진대. 좋아진다. 저렇게 넋을 놓을 일이야. 저렇게 넋을 놓을 일이야.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래. 나 주제 파악해요. 내가 부부싸움 할 때 이혼하자 할 때 아내가 이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. 그랬더니 아니야 나 불행해. 나 나연이도 사랑하고 지훈이도 사랑하고 불행해. 하지만 네가 더 불행하니까 이혼할 거야. 그렇게 얘기했어요. 아, 진짜. 아니, 그 와이프 나 좀 만나게 해줘. 거기는 좀 하라고 얘기해주고. 네. 그 정리 포인트가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. 저요? 괜찮나요? 아니 그 나쁜 쪽으로. 아, 저는 나쁜 쪽에 창고가 쌓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정리 포인트가 있거든요. 무슨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사람들 주로 남자 친구들이잖아요. 근데 최근에 이혼을 많이 당했어요. 실제로 많이 당했는데 10년 전에 이렇게 굉장히 자신만만했거든요. 다 잘 나가던 친구들이었으니까. 근데 최근에 이혼을 연달아 당하고 있는데 그게 심상치가 않아요.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이렇게. 아우 그래 내가 이제는 나이가 먹었는데 뭐 괜찮다. 완전 방심하는 상태인데 자주 만나는 친구인데도 그 친구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. 나 실은 한 달 전에 이혼했어 그러는 거예요. 뭐 2달 전에도 같이 만났잖아. 근데 왜? 나는 몰랐는데 그동안 쌓인 게 많았으니까. 그게 실제로 옆에서 보면요. 굉장히 심각해요. 심각하죠. 뭐 그게 해먹을 줄이나 지금 알아?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다 우울증에 걸려요. 그러니까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후유증이 엄청나게 심각해요, 사실. 불행하다고 얘기하진 주제 파악을 않으니까. 잘하면 네. 그런 일이 훨씬 줄어들겠죠. 맞습니다.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?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.